생활의 여유와 즐거움을 선사하는 동서식품의 문화 아이콘으로 탄생한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이 16번째 무대를 개막한다. 1999년 한상의 최고단 기사들이 참가하는 세계에서 하나뿐인 입신 기전으로 바둑대회의 새 페이지를 연 맥심 커피배는 팬들과의 친화적 대회로 16년의 긴 역사를 쌓아왔다. 규모의 팽창과 함께 매년 진화하는 기전으로 역사의 높이와 승부의 깊이를 더해온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은 단연간의 연구 개발로 카누 열풍을 일으킨 동서식품이 독자적인 카누 포인트 시스템을 만들어 접목시킴으로써 대회의 품격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카누 포인트제는 성적 데이터에 바탕을 둔 프로기사 평가 체계로 국내외 기전의 성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재작년 부분적 시도로 첫 선을 보인 카누 포인트제는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 중이다. 이번 대회엔 시드 2명과 카누 포인트 상위 20명, 와일드카드 2명이 출전한다. 디펜딩 챔피언 이세돌, 랭킹 1위 박정환, 화려한 비상 김지성, 그리고 조훈현, 서봉수, 이창호 등의 베테랑 입신과 최철한, 박영훈, 원성진, 강동윤 등의 신흥 입신. 이 밖에 초대 챔프 최규병과 막내 입신 한종진에 이르기까지 실력과 명성을 함께 갖춘 총 24명의 구단들이 최강 입신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각축을 벌인다. 우승 상금 5천만 원. 입신 기전의 품격을 높인 최종의 24강 초청전. 최고 기사들의 승부욕을 자극하며 매년 진한 승부의 향연을 펼쳐온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이 또 어떤 명승부로 바둑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것인가. 바둑과 커피, 맥심과 입신의 향긋한 만남. 깊이와 높이를 더하는 바둑신들의 16번째 반상 여행이 지금 시작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윽한 승부의 향기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16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송태건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커피와 바둑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많은 공통점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공통점은 바둑과 커피, 깊이가 있을수록 더 좋은 향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커피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 구단들의 바둑은 여러분의 바둑 노화를 막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맥심 커피배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시죠. 제16회 맥심 커피배 대회 특징, 역시 구단만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뽑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24명 초청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승 상금이 증액이 되었어요. 네, 이제 작년보다 5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 대회 방식은 24강 본선 토너먼트, 결승은 3번기로 펼쳐지겠습니다. 자, 카누 포인트, 랭킹 포인트는 많이 들어봤는데 카누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랭킹 포인트, 다른 기전에 대한 랭킹 포인트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맥심 커피배에 대한 그 랭킹이 좀 더 가중치가 큰 그런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4강 본선 대진표입니다. 자, 역시 강자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진한 갈색으로 표시된 기사가 16강 랭킹 시드를 받았고요. 자, 24강에서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이제 조은현 구단, 서봉수 구단, 선웅욱 구단, 그리고 여류기사로는 조혜연 구단, 박지훈 구단 상당히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상급 기사 윤준상, 백홍석 선수도 돌아왔고요. 자, 오늘 대결 이창호 구단과 조혜연 구단의 대결입니다. 이 두 기사의 대결은 남자, 여자 대표하는 기사의 대결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두 기사 모두 최근에는 예전보다 성적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네. 실력과 경험이 정말 풍부한 기사들이기 때문에 오늘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경기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조혜연 구단 인터뷰에서 한 판은 우선 이기고 싶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창호 구단 대 조혜연 구단의 대결 함께 하시죠. 입신과 커피의 만남, 제16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24강전입니다. 이창호 구단과 조혜연 구단의 대결. 정말 두 기사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네, 조혜연 구단의 흑번으로 대국이 시작됐습니다. 이 두 기사는 두 판의 대국을 펼친 바가 있었는데요. 모두 이창호 구단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하지만 상당히 이제 오래전에 두었었고요. 그리고 두 판 모두 이창호 구단이 흑번으로 바둑이 상당히 잘 짜였었어요. 근데 과연 이제 조혜영 구단 입장에서 이번에 흑번을 잡았기 때문에 자신의 바둑을 어떻게 짜갔느냐가 이제 첫 번째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기사가 어떤 포석을 구상해 왔을지 또 궁금한데요. 두 기사 스타일이 초반부터 뭐 너무 어려운 쪽으로 가는 스타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는 무난하게 흐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조현 구단이 높은 중국식을 펼치면서 좀 공격적으로 두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사의 대결은 어떤 방식으로 좀 흘러갔었나요? 일단 이창호 구단이 흑번으로 바둑을 초반에 너무 잘 짰어요. 자신의 스타일로 두텁게 집이 약간 많으면서 그리고 중반 후반 넘어가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흐름으로 두 판 다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조혜연 구단 입장에서는 좀 판이 무난하게 흘러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집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두터움을 가지고 가서 이창호 구단을 공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이길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6번째 시즌 맥심 커피배 첫 대결은 이창호 구단과 조혜연 구단의 대결로 열립니다. 참 대국만큼 설레이고 긴장이 되는 게 이 대진 추첨인데요.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제16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대진 추첨식이 한국기원에서 열렸습니다. 네, 우리 자랑스러운 입심들이 보이고요. 자, 아주 활기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대진 추첨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아주 뭐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죠. 바둑 황제 조은영 구단. 네, 영원한 라이벌이죠. 서봉수 구단입니다. 입신 새내기죠. 한종진 구단. 자, 이렇게 대진이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설렐까요? 네, 지금 초반 같은 경우는 일단 조혜연 구단이 우변 쪽에 이제 중국식 표석을 펼치고 네. 이창호 구단이 바로 걸쳐오지 않고 이제 하변 쪽으로 이제 무난하게 두자 다시 이제 좌상기 쪽을 걸쳐가면서 역시 초반은 좀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창호 구단 입장에서도 먼저 이렇게 난전을 걸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무난하게 아무래도 이제 물론 예전에 두었긴 했지만 두 판 다 중후반에 정리를 깔끔하게 하면서 이겼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두텁고 무난하게 포석을 짜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조혜영 구단 뭔가 느낌이 역시 적극적으로 두어 가려는 네. 것 같습니다. 좌상기 쪽 한번 걸쳐가고 또 좌하기 쪽 다시 한번 걸쳐가죠. 네, 이제 이수의 의미는 지키면은 거의 뻔합니다. 좌변 쪽을 두면서 한 번에 이제 양쪽을 지키겠다 이런 네. 뜻입니다. 근데 팩 입장에서도 꼭 좌변 쪽을 갈라쳐야 된다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니에요. 뭐 무난하게 받아두는 것도 많이 나오는 포석입니다. 네. 저는요, 이 초반 포석 짤 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초반 때는 어떻게 두더라도 다 똑같은 한 판이고 그 한 수로 인해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잖아요. 네, 그렇죠. 초반 포석을 잘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법이 있을까요? 일단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네. 최근에 이제 어떤 정석과 포석이 유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그런 것보다도 자신이 좀 잘 둘 수 있는 바둑. 그러니까 내가 두터움이나 공격 쪽을 선호한다 그러면은 그것에 맞는 포석을 좀 연구를 해야 되겠고요. 네. 아니면은 나는 스타일이 실리를 좀 차지하고 타겟 쪽을 즐겨 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흑번일 때는 좀 극단적으로 실리를 차지하는 포석을 뭐 이런 포석을 좀 연구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조혜영 구단이 높은 중국식을 펼치자 이창호 구단은 하변 쪽으로 다가갔는데 사실 여기서도 어떻게 두더라도 다 똑같은 한 판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이창호 구단이 그냥 이제 하변 쪽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무난한 수가 지금 진행을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바로 이곳으로 다가서는 수 그리고 우상기를 걸치는 수 이런 진행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풍에 따라서 포석을 또 선택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창호 구단이 선택한 수는 무난한 방법.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상기 쪽을 여기 우상기 쪽을 걸쳐 들어가든지 아니면 네. 뭐 우하기 쪽을 걸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급전이 일어날 확률이 좀 더 높아지거든요. 네. 이창호 구단 입장에서는 일단 조혜영 구단이 적극적으로 지금 중국식 포석 그리고 또 낮은 것도 아니고 높게 공격적으로 두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해왔기 때문에 네. 일단 한 발 조금 물러서면서 두텁게 진행하겠다 그런 뜻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 조혜영 구단이 이렇게 좌기 쪽 걸치니까 이창호 구단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가만히 받는 것과 좌변 쪽으로 협공하는 것, 네.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일단 위로 두느냐 아래로 두느냐. 네. 아래로 둘 때가 좀 더 많아요. 하지만 뭐 이것은 어느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창호 구단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 받는 것과 이제 좌변 쪽 침입 두 가지를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네, 무난하게 받아두었습니다. 네, 근데 이창호 구단 스타일이 또 네. 좌변을 들어가면은 그것 또한 역시 급전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날일자는 기풍이 아주 잘 맞는 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몇 수 두어지지 않았는데 두 기사의 성격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조혜연 구단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두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이창호 구단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안정적으로 두려고 하는 게 지금 눈에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창호 구단이 이제 우상기 같은 경우를 흑진영에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고 이제 상변 쪽에서 걸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하변부터 먼저 정리를 합니다. 지금 이 하변의 이수의 의미는 이제 지켜달라는 거예요. 뭐 한 칸이나 날일자로 지키면은 그 응수 여하에 따라서 또 이제 우상기 쪽을 우변에서 들어갈 것인지 좌변에서 들어갈 것인지 정하겠다. 뭐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흑도 무난하게 받아두는 게 정수겠죠. 아무래도 날일자로 두는 게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정수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이 한 칸, 날일자, 네. 그리고 여기로 이제 날일자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백돌이 좀 미리 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여기까지 오는 게 꼭 득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백돌이 미리 와 있기 때문에 중복을 만들기 위해서 날일자로 씌워가는 수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또 하변에서 백이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이제 손을 돌려서 지켜야 될 곳을 미리 지켜놨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날일자로 두는 것도 전혀 이상한 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전처럼 뭐 한 칸이나 아니면 날일자 정도로 두는 것이 무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하변에서 백이 지켜져 있기 때문에 더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자, 무난하게 귀를 지켜두었습니다. 자, 오늘 모양 바둑이 될까요? 아주 일단 뭐 모범 포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모양 바둑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흑의 이 우변 쪽 모양 말고는 백의 모양들은 크긴 크지만 엄청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네. 어느 정도는 좀 잘게 두는 그런 바둑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흑 이 모양 전체가 흑집이 된다면 너무 크기 때문에 백은 네. 언젠가는 들어가야 될 테고요. 백의 이제 하변 모양과 상변 모양 같은 경우는 삭감 당하고 또 침입 당하다 보면 또 지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정말 모범 포석 책에서 네. 많이 보는 그런 포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기사 프로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창호 구단, 조혜영 구단 75년생, 85년생 10년 차이가 나고 있네요. 입단은 98년, 97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각각 세계 최연소 입단 기록 2위와 3위의 자리에 있고요. 자, 이창호 구단 랭킹 29위입니다. 네, 이제 카누 포인트를 본다면 이창호 구단은 9위, 그리고 조혜영 구단은 14위에 지금 랭크되어 있습니다. 조혜영 구단도 카누 포인트가 상당히 높은데요. 네. 또 정기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었죠. 네, 정기 이제 8강까지 진출하면서 또 정기에 이제 승리를 거두었던 기사가 허영우 구단, 박용훈 구단을 꺾으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변을 보여줬거든요. 네. 과연 올해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상대 전적에서는 이창호 구단이 2승으로 앞서 있습니다. 근데 그 2승이 2006년, 2009년, 그러니까 사실 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네. 두 기사가 알고는 있겠지만 오늘 대국하는데 크게 영향은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창호 구단과 그때 이제 조혜영 구단 기풍도 조금씩은 변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바둑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창호 구단의 이 기풍 변화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창호 구단이 사실 뭐 2006년 이때만 하더라도 정말 두텁고 끝내기 가면 거의 무적인 그 시절이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이창호 구단이 먼저 전투를 좀 걸어가는 그런 바둑도 네. 좀 많이 나오고요. 후반전 갈 때 이제 후배 기사들에게 뭐 이득을 잘 못 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인지 이창호 구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엄살이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네. 이제 최근에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계산이 자꾸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게 뭐 진실인지는 알 수 없고요. 네, 오늘 바둑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변 벌려가면서 그림 같은 포석이 완성되었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사실 흙이 두기가 쉽진 않아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왜냐면 일단 이 우변 쪽 모양 같은 경우는 네. 여기도 침입할 때가 있고 여기도 침입할 때가 있거든요. 한 네. 수에 잘 지켜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 지키고 싶은 모양도 솔직히 아니에요. 지킨다면은 뭐 한 칸 정도 띄어서 지켜야 네. 되는데 사실 너무 그냥 집을 지키는 의미 없이 집만 지키는 그런 수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프로들은 또 좋아하는 수법은 아니거든요. 어떨까요? 이 위아래 양쪽을 모두 지키자는 이 욕심으로 가운데 철줄을 내려서는 것은요. 지금 뭐 여기는 모양은 어떻게 보면은 네. 이 아래 이제 똑같이 짓는데 네. 이제 둔다면 한 칸이 어떻게 보면 지키는 수에서는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너무 일방적으로 정말 집만 지키는 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알면서도 못 두는 그런 수예요. 네, 지금 실전처럼 일단 좌변 자신의 모양을 키워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상변의 백 모양을 좀 지우는 이런 수들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자, 그러자 이창호 구단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좌변에 붙여가면서 흙의 모양을 견제를 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창호 구단은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흙 입장에서 좌변을 좌상기냐 좌악이냐 어딘가는 한 칸 뛸 것이다. 네. 그곳에 이제 반대쪽을 붙여가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이 바로 나왔거든요, 지금. 사실 흙의 입장에서는요. 좌변보다는 우변의 흙의 모양이 훨씬 더 넓은데요. 그 발전성을 더 점쳐서 우변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우변 같은 경우는 역시 지키려면은 정말 집만 지키는 그 수밖에 둘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들어오게끔 한 다음에 자신의 집은 좀 지어질지라도 그 도를 이제 공격하면서 판을 풀어 나가는 것이 보통 이제 프로들이 즐겨 쓰는 수법이고요. 지금처럼 이제 조영 구단이 둔 이 한 칸 같은 수는 정말 몇 가지의 뜻이 내포되어 있죠. 내 모양도 키우고 네. 상변 쪽도 견제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창호 구단이 바로 이제 견제를 해왔기 때문에 이 변화는 안 나오지만 사실 여기가 돌이 오기 전에 흙이 한 칸 정도 뛰게 된다면 좌변 모양도 계속 커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영 구단이 선택한 수는 상당히 좋은 착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창호 구단은 좌변 쪽을 붙여가면서 이제 응수 여하에 따라서 좌변 쪽을 지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상대가 좀 실리를 차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거를 대가로 이제 중앙 쪽을 좀 두텁게 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실리를 차지한다면 아무래도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이제 아래쪽을 잡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여기를 이제 치고 중앙 쪽을 이제 젖히다 보면은 좌변 쪽은 흙이 차지할지 몰라도 자연스럽게 백이 중앙 쪽이 두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쪽이 두터워지면은 역시나 나중에 또 백이 우변 쪽을 들어갈 때 판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네.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이 쓰이죠. 이제 네, 역시 중앙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바둑이 만약에 뭐 실리가 정말 뭐 중요한 바둑이다. 그리고 네. 좌변이 지어지면은 집으로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혜원 구단도 좌변 쪽을 이제 젖히는 진행을 했을 텐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진행은 시키고 있지 않지만 여기 우변 쪽 계속 두 기사 모두 신경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쪽을 내가 두터워야지 들어갈 수 있다. 조혜원 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쪽이 두터워야지 상대가 들어왔을 때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혜원 구단이 선택한 이수 같은 경우는 사실 백 이렇게 붙여서 둔다면은 좌변 쪽 모양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지워졌어요. 그리고 백 모양도 좋아지고요. 하지만 이 모양은 나중에 이제 귀에 들어가는 것, 뭐 늘어서 두는 것, 흙이 다시 뭐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수기 때문에 역시 위로 젖히면서 중앙 쪽을 계속 네. 염두에 두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자 이렇게 좌악이 일단락이 되었고요. 이제 흙 입장에서는 좌기를 뭐 바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네. 사실 흙이 좌상기 쪽을 한 칸을 띄었기 때문에 상변 쪽을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지금은 상변 쪽이라고 하면은 여긴데요. 이 좌상 쪽이 두텁기 때문에 충분히 침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침입을 할 때 내가 이 돌을 공격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보다는 네. 양쪽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백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정적으로 둬야 돼요. 그러면 또다시 흙이 중앙 쪽으로 오면서 계속해서 중앙 쪽 이제 두터움을 키워나갈 네. 수 있는 그런 바둑이 되겠죠. 바로 움직입니다. 정리를 하려는 것 같네요. 근데 좌기 같은 경우는 글쎄요, 물론 바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이 바둑에서는 자기보다는 상변 쪽이 먼저 좀 주도권을 잡자고 움직이는 쪽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약간 듭니다. 자, 어느 정도 좌악이가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를 보류를 해두고 또 상변 쪽을 네. 발빠르게 행마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자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흙이 두면은 백도 물론 계속 응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네. 흙이 예를 들어 뭐 상변을 들어가든지 다른 데를 좀 큰 데를 뒀을 때 백이 좌기를 바로 지키기에는 사실 시간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상변 쪽으로 들어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두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장면이었고요. 근데 지금 좌기를 조혜영 구단이 바로 움직인 것이 이건 실수다. 뭐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이창호 구단 입장에서 바깥쪽으로 막을 것인지 아니면 안쪽으로 끊을 것인지 네. 그런 것을 이제 결정을 해야죠. 제16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개막전입니다. 이창호 구단 대 조혜영 구단의 대결. 자, 초반 보석 역시 두 기사의 성격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입신과 커피의 만남 제16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자, 그 첫 번째 대결 이창호 구단 대 조혜영 구단의 대결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웅장한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 조혜영 구단. 네, 지금 몇 수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창호 구단이 안쪽으로 끊어가면서 여기로 끊어가고 나가자 이었습니다. 단수치고 나갔고요. 지금 이 진행이라면 바꿔치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두고 이제 흙이 잡는 이 정도 모양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자체로는 사실 큰 수예요. 흙이 자체로는 큰 수인데 지금 이 타이밍에 두기에는 조금 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흙 모양
모양도 깔끔해지지만 사실 백 모양도 좋아지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하변이 모두 구축이 되었습니다. 조혜연 구단의 손놀림은 뭐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네. 이런 손놀림이고요. 단수, 당연한 자리이지만 시간을 아껴가면서 수익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떤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은 단수 뭐 당연한데 왜 빨리 네. 안 두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이제 프로 기사들 입장에서는 초읽기 상황 아무래도 시간을 조금 아끼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단수 자리를 수익기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교환을 해놓을지 말지 그리고 우변에 들어간다면은 여기인지 아래인지 아예 아래인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여기를 착점하지 않고 그 시간을 이제 쪼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한 시간 10분 모두 포석에 소비를 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침입하는 선택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창호 구단의 생각은 이제 우변 쪽 모양을 크게 봤을 때 우상기 쪽 모양보다는 우하기 쪽 모양을 더 이제 깨고 싶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상기 쪽은 이 3-3이 남아있기 때문에 집이 돼도 조금 나중에 또 지울 수 있는 맛이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상도 그렇고 우하도 그렇고 한 칸 한 칸인데 이 한 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귀의 맛이 달라지는군요. 근데 지금 이창호 구단이 들어간 곳이 꼭 정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보통 여기로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은. 근데 네. 어차피 지금 이 백도 그렇고 이 백도 그렇고 전혀 잡힐 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창호 구단이 둔 수는 어떻게 보면은 흙에 집될 곳을 확실히 집될 곳을 좀 지우는 수라고 하면은 지금 상변 쪽 네. 여기로 들어가는 수는 집도 집이지만 이 흙도 약간 조금 노릴 수 있는 네. 그런 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들어가는 곳에. 사실 침입하기는 이 위쪽으로 침입하는 게 훨씬 편하긴 한데요. 그렇죠. 하지만 확실한 집을 깨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침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창호 구단의 생각은 이제 가장 무난하게 진행이 되면은 네. 여기를 이제 붙여서 있고 이을 때 나래자 정도 하면은 너무 쉽게 정리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우상기는 또 나중에 이제 3-3을 엿보면서 두겠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흙이 보통 이런 세력을 쌓았을 때는 좀 하변 쪽 이런 부분에 들어가든지 뭔가 좀 공격을 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변 쪽이 백이 두텁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참고도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래도 백이 약간이라도 두기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흙의 세력의 가치가 주변 배석에 의해서 좀 견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좌변의 진행이 네. 좀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흙 입장에서.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흙의 선택, 이 좌하기 쪽이 빠르지 않았나 판단이 들고요. 역시 지금 조혜연 구단도 너무 쉽게 집을 내어주면은 좀 집 부족이 걸릴 수 있다. 일단 우상기를 막아가면서 우하기를 지금 집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요, 우하기를 맞게 되면서 좀 더 많이 깨지지 않을까요? 뭔가 이 행마가 엷어 보이긴 하는데요. 네, 지금 행마가 사실 뭐 그리 좋은 행마라고 보기는 어렵죠. 여기를 이제 막으면은
뚫고 나가서 흙이 지금은 계속 막아갈 수는 없어요. 뭐 뚫릴 수밖에 없죠. 양단수 모양이 되니까요. 네. 그렇다고 모양은 사실 여길 이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이 진행 역시 다섯, 흙이 조금 일곱, 여덟, 아홉. 재미가 없습니다. 일단 보석은 이창호 구단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우하는 지켰지만 글쎄요. 우변이 일단 다 지워졌고요.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은 백도 모양으로 본다면 일단 당연히 느는 수고요. 사실 늘 때 흙의 모양이 뭐 썩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차단한다면 차단하는 쪽을 잡고요. 흙도 만약에 차단한다면 아래쪽은 지금 성립이 안 돼요. 아래쪽은 이 한 점을 주고 지금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일단 나가면은 수상전을 이길지도 의문이고요. 흙이 만약에 차단한다면 여기로 이제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우아기 집은 아주 깔끔하게 두텁게 지켰어요. 하지만 우변 쪽이 너무 쉽게 백이 집이 되면서 오히려 이 두 점이 약간 신경이 쓰이게 되거든요. 네. 우변 진행도 초 하나, 일단 부분적으로 본다면 백이 기분이 좋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냥 가만히 다가갑니다. 이제 조혜영 구단의 생각은 이제 나가면 여기를 늘어서 계속 어떻게 보면 곧마로 몰겠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창호 구단 입장에서도 물론 이 나가는 수는 정말 두고 싶은 수이긴 하지만 여기를 그냥 젖혀 있는 것도 상당히 유력한 수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체로 살아있는 궁도인가요? 네, 확실히 살아 있고요, 자체로. 여길 둬도 막으면 살아 있거든요. 살아도 있지만 나중에 또 여기 붙여가는 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뒷막까지 노려갈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이창호 구단 초읽기 1회 사용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이 중앙으로 나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바로 사느냐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만약 지금 실전의 백이라면 저는 바로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것이 확실히 정수다 이런 것보다는 네. 일단은 포석이 좀 기분 좋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기를 지금 저곳을 찔렀다는 것도 거의 젖혀 있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찔러놓고 만약에 손을 뺀다면 중앙 쪽으로 간다면 악수가 돼버리는 거죠. 이득은 일단 최소한 전혀 없죠. 왜냐하면은 흙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기를 늘고 싶은 자리인데 네. 백이 거기서 지금 여기를 나가고 막자 또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이창호 구단이 두었다는 것은 막으면은 거의 이제 젖혀서 있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수가 예상이 됩니다. 네. 확실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고요. 저 지금 흙이 우변에서 깨지는 것을 감수하고도 우하 쪽 귀를 지켰는데 아직도 뭔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네, 지금 우변의 진행은 뭐 흙이 잘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최소한 네.
일단 재미가 상당히 없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둑 자체가. 그러니까 역시 지금 포석이 이렇게 된 거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를 너무 빨리 움직인 것 같아요. 지금 움직여서 얻은 것은 좌변 쪽에 흙 이 정도 집인데 백 모양도 선수로 너무 깔끔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네. 오히려 흙이 상변 쪽을 들어가면서 먼저 좀 적극적으로 둬야 되는데 백이 선수를 잡아서 우변 쪽을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판이 백 쪽으로 조금 기울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기울었다고 해도 집으로 환산한다면 아주 작은 차이겠지만 네. 이제 판을 짜나가는 데 있어서 이창호 구단은 좀 안정적으로 짜나갈 수가 있고요. 조영 구단은 계속해서 뭔가 좀 강수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아, 빠지는 것을 선수 안 당하기 위해서 하나만 젖혀두고 중앙 쪽으로 꼬부려 갑니다. 네, 지금 중앙 쪽 나가는 수 자체도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창호 구단은 우변 쪽도 물론 좋지만 하나 정도 일단 임시 방편을 해놓고 여기를 흙이 두면은 중앙 쪽 이제 뛰어나가서 어차피 먼저 나가기 때문에 전혀 공격당할 돌이 아니다 이런 네. 뜻이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통 저 모양에서는 방금 참고도처럼 흙이 끊어서 한 점을 잡을 수도 있지만 선수 뽑으려고 할 때 네. 일선으로 젖히던데 그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 모양이 진행되고 뭐 아무런 맛이 없다라고 할 때는 일선으로 단수 치는 것이 득이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쪽이 확실히 득이다라고 판단하기가 조금은 애매해요. 왜냐하면 자체로는 흙이 선수를 잡아서 확실한 이득인데 네. 어차피 여기를 차단당하면 또 귀에 맛이 생기거든요. 만약에 아래로 단수 치고 이 부분을 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러면은 득이 전혀 없습니다. 자, 역시 배석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흙도 약점을 지켰고요. 백은 우변 쪽을 잇느냐 아니면은 중앙 쪽을 한 칸 뛰느냐 여기와 여기 이 두 가지가 일단 가장 유력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기서 안정을 취합니다. 지금 우변은 이렇게 된다면 정리가 다 되었죠. 흙이 뭐 더 이상 둔다고 해서 공격이 되는 돌도 아니고요. 흙이 이 장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곳은 상변, 우상귀 하나, 둘, 여기와 넷, 이런 곳이 일단 가장 눈에 보이는 큰 자리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조영 구단 벌써 마지막 출기에 들어갔습니다. 초반에 시간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제 기사들이 경기를 할 때 초입기에 몰리는 것은 뭐 어쩔 수 없고요. 그거는 네. 어쩔 수 없고 마지막 가는 것은 상당히 꺼려 하거든요. 부담스럽죠, 네. 아무래도요. 하나라도 좀 남겨두려고 하는데 조영 구단은 마지막 뭐 전혀 30초. 개의치 않고 지금 하나, 둘, 마지막 출기까지 바로 갔어요. 넷, 프로기사들이 이 마지막 초읽기 부담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둑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승부처를 대비해서 남겨놓는 건데요. 정말 뭐 프로 기사라고 해도 마지막 초입기에서 수입기가 안 되면은 어떤 실수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는 좀 여유를 두고 두려는 것이 많습니다. 자, 지금 조혜영 구단 하변 쪽으로 어깨를 짚어가면서 뭔가 맛이 있다, 확실한 백의 집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수연이는 이제 막으면은 30초. 하나, 여기 지금 미는 게 셋, 맛이 있다 이런 뜻이죠. 다섯, 여섯.
이창호 구단은 우변 쪽을 밀어가면서 이제 늘어두면은 그때 지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지금 봤을 때 맛보기처럼 보여지거든요. 하변 뚫리는 것과 근데 이제 지키고요. 네. 하변이 뚫리긴 뚫려요. 저 치면 뚫리긴 뚫리는데 그렇게 큰 곳이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하변도 크지만 지금 우상기라든지 상변 지키는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백이 이제 다른 곳 큰 곳을 갈 수 있다면은 전혀 뭐 아픔이 없죠. 아, 오히려 중앙 쪽으로 어차피 하변은 뚫리기 때문에 네. 하나라도 더 중앙 쪽으로 나가자. 아, 네, 이런 뜻이네요. 네. 근데 하변 모양만 놓고 본다면 중앙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안쪽으로 두는 게 지분 이득이에요. 지금은 아까 전 같은 경우는 흙이 백돌이 여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 연결을 해놓고 차단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흙이 치받아서 뭐 어느 정도는 선수로 차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집만 본다면 약간 손해입니다. 마지막 30초. 근데 이창호 구단 생각은 일단 뭐 좌하기에서도 그랬고 우변에서도 일단 두 곳에서 지불 이득을 받기 때문에 상대 두 턴만 견제를 하면 좋은 바둑이다. 아.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역시 이 흐름에 따라서 선택하는 수들이 달라져야 되는데요. 참 이렇게 흐름을 따지면서 판을 넓게 보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가만히 늘어둡니다. 흙이 이제 막으면 중앙 쪽으로 나가겠다. 근데 지금은 하변도 물론 흙이 두기 시작했기 때문에 흙도 둬야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집만 보면은 사실 하변보다 여기 날일자나 들어가는 게 사실 더 큽니다. 우상기 같은 경우 백이 들어가면은 흙이 바깥쪽으로 보통은 막는데요. 지배 균형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아예 다 지워지면은. 네. 근데 하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전처럼 차단을 했을 때 백의 공격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흙이 아예 처음에 이 어깨 짚는 수 하변 쪽을 안 두고 두었다면 모를까 이미 두기 시작했기 때문에 흙도 둬야 돼요. 왜냐면은 백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은 오히려 곰마만 하나 중앙에 뜬 거기 때문에 네. 흙은 이미 둔 이상은 계속 둬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자 모양으로 두텁게 막아갔기 때문에 이 백에 대한 공격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이창호 구단 정말 두텁게 둡니다. 사실 모양은 날일자로 많이 두거든요. 이 밀어간수로. 근데 이 날일자는 돌이 3개가 되어 있는 곳은 항상 모양이 뭐 당장 이런 진행이 될 리는 없지만요. 네. 언제든지 흙이 악수를 하고 차단하자고 하는 이런 맛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원천적으로 지금 봉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입구자로 붙여가면서 좀 더 능률적인가요? 생각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일단 백이 나가게 되면은 호구로 확실히 호구가 된다면 모양이 좀 더 좋죠. 그렇다고 이제 백이 중앙 쪽을 둔다면 이제 막는 것을 선수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받지 않으면 이제 나가고 먹여쳐서
반대로 잡을 수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백도 그곳을 막고 싶지는 않아요. 네, 지금 이 입구자로 인해서 흙이 호구치면서 이 부분적으로는 좋은 모양을 만들어 갈 수 있는데요. 근데 어떨까요? 좌변 쪽에 맛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요? 네, 좌변 쪽에 여기에 맛이 조금 생기긴 했어요. 근데 이 바둑에서 이창호 구단이 좌변 쪽을 나가는 일은 웬만하면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흙이 지금 아마 호구를 칠 텐데요. 지금 이런 모양이 돼 있는 상황인데 나가게 될 때 여길 두고 이으면은 빵 따내면 가능하지만 아예 뿌리채 끊기거든요. 아, 지금 백이 뭐 불리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맛을 노릴 일은 없죠. 다만 이제 여기에 지금 나간 것은 선수로 막히는 게 일단 아프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좌변 쪽 이제 한 칸 뛰면서 이 부분의 발전성을 좀 방어하겠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창호 구단의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지 30초. 하나, 공격 안 당할 정도로 정리하고 상변이나 우상기 여섯, 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영 구단도 정말 지금 두고 싶은 곳이 많은 상황인데 네. 일단은 정수대로 침착하게 두고 있습니다. 정말 사소한 건데요. 지금 이 화변 모양처럼 젖히고 실전에서는 가만히 튼튼하게 늘어두었는데 또 어떨 때는 힘있게 계속해서 2단 젖혀 가야 된다. 네.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2단 젖혀서 둘 때는 하나, 모양은 좀 안 좋아질지어도 최대한 좀 크게 뭔가 막아야 된다 이럴 때 보통 2단을 많이 젖힙니다. 근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흙이 2단을 젖혀서 모양이 안 좋아지면서 만약에 중앙 쪽을 막는다고 해도 이미 여기에 머리를 내밀고 있고요. 여기도 머리를 내밀고 있고 상변 쪽은 오히려 백진영이고 그러니까 굳이 막아도 이득 볼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지금 일단 조영 구단이 중앙 쪽을 젖혀가면서 행마를 하는데 지금 두 기사 모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중앙 쪽이 집으로는 사실 별게 없어요. 두 기사 모두 둘 이유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백이 만약에 두터진다. 달라지나요? 이곳을 끊어가면은 흙이 너무 곤란해집니다. 같이 따라 나가면요. 하나, 둘, 셋, 넷. 흙을 밀어가면은 오히려 흙이 먼저 잡히는 수상전이 되거든요. 이창호 구단도 지금 이 부분이 맛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흙도 임시 방편으로 선수로 지킬 순 없을까요? 선수 모양을 잡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기 끊기는 것만 방비하자면은 뭐라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결국 이 부분 붙이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이 두 곳을 선수로 방비한다? 그것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상당히 생각하기 쉽지 않은 수가 나왔는데요. 보통이라면 거의 너무 당연한 수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네. 쌍립으로 연결하면서 자체로 두터운 수고요. 지금 이창호 구단의 이 한 칸은 여기 뚫고 나와도 어차피 내가 이 흑돌을 지금 공격 대상인 돌이 아닌데 이 두 점은 그냥 말 그대로 넉집짜리다. 마지막 30초.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을 백이 연결하고 끊는 것을 노리기보다는 그냥 백돌, 하변부터의 우변, 이 백돌 전체를 연결하는 게 더 두텁다. 그런 뜻이긴 합니다. 하지만 글쎄요, 사실 여기를
지켰다고 해도 네. 흙이 젖혀간다면 끊을 수가 있고 한 칸 뛴다고 해도 계속 찔러 나갈 수가 있고요. 흙이 이 흙돌과 이 중앙 흙돌이 연결되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이창호 구단의 선택은 좀 더 두고 봐야지 좀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네. 하나, 둘, 셋, 정수다, 좋은 수다라는 생각은 한눈에는 들지 않아요. 여덟, 자, 백의 흑마도 엷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어차피 뭐 백돌이 공격당하거나 뭐 잡히거나 이럴 돌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볼 수 있겠죠. 자, 개막전 이창호 구단과 조혜연 구단의 대결입니다. 자, 승부의 향기 계속 나누시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